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정리된 걸 볼게요. 일단 모평균의 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그랬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데 그랬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가 오른쪽에 다 정리하겠지만 결론만 일단 보면 자, 모평균이나 요건 뭐죠? 표본들을 뽑아서 만드는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이니까 됐습니까? 그것들이 같고요. 표본의 분산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돼 있죠? 표본의 크기만큼 분모로 나눠져 있죠. 당연히 분산을 구해주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죠? 분산에다가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어떤 것? 전체 집단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평균도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평균과 분산이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되죠. 자, 그럼 일단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모집단이라는 말과 표본이란 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전체 집단이 있어요. 그게 모집단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조사하고 싶은데 그 조사를 다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평균 키를 알고 싶어. 평균 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키를 모두 합해요. 그 다음에 인구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다 물어보고 다니려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아래 보신 건 우리를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조사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거야. 근데 실시가 가능한가요? 우리 가끔씩 누가 집에 찾으러 오면 집에 없을 때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일단 표본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골고루 뽑고요. 충분히 뽑는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표본을 이룰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명씩 뽑을 수도 있고요. 20명씩 뽑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 이 표본을 몇 명씩 뽑느냐가 결국 뭐죠? n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할까요? 모집단에서 이게 표본을 뽑으면 이걸 x1, x2, x3, x4, x5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 표본들을 가지고 뭘 나타낼 수 있죠? 표본들의 각각의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x1은 이 표본 자체라기보다는 이 표본을 만약에 크기 n으로 뽑았을 때 평균이 나오죠. 그럼 그 값을 x1. 또 두 번째 표본을 평균 내면 x2예요. 그러면 x반은 뭐냐? 아, 지금 5개가 있으면 5개에다가 표본들의 평균들을 모두 더해서 결국 표본의 자, 쓸게요. 표본의 평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게 x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체의 모집단에 평균이 있겠죠. 그거를 m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표본을 뽑죠.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들을 뽑아서 나오는 그 평균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나 분산 시그마인데 그러면 우리가 표본들의 평균으로 된 분산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는 m이라고 같다 그랬지만 요건 어떻게 한다? 원래 있던 모분산이 시그마 제로지만 n으로 나누죠. 왜 나누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각각의 표본 중 이렇게 너무 극소수이지만 극소수에 있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원래 있던 전체 값하고 성격이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표본으로 나눠서 표본 크기 나눠서 결국 뭐라는 거죠?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산이 작아지죠. 분산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원래 있던 정규분포가 정해서 가운데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하고 지금처럼 뭐 표준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용어가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는 뭐예요?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야. 그럼 4천만이 모집단이에요. 근데 표본, 예를 들어 도시마다 100명씩 뽑았어. 그러면 그 100명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임의 축출은 뭐죠?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기준 없이. 자,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복원 축출이고 비복원 축출인데, 자, 복원 축출한다는 건 뭐죠? 뽑아서 다시 넣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확률이 항상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죠. 똑같은 확률로. 그런데 비복원 축출은 뭐죠? 뽑고 나면 전체 숫자가 바뀌겠죠. 그럼 매번 어떻게 돼? 확률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거 잠깐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각 표본들의 값들을 뭘로 나누죠? n으로 나누죠. 왜? 평균은 원래 이렇게 나누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요게 뭐냐면 분산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뭐죠? 다 떨어져 있는 값들의 분산이죠. 그때 당연히 분산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표본의 평균이니까, 자, 뭐죠? 각각의 값들에서 평균을 빼니까 이건 뭐지? 우리는 편차라고 하죠. 그럼 결국 뭐죠?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라면 원래 전체가 n개 있었으면 여기를 n으로 나누는데 이건 n 플러스로 나눴죠. 왜 n 플러스 나눴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더 정확하대요. 어떻게? 경험적으로 안 돼요. 누가? 통계학자들이. 실제로 n으로 나눈 것보다 n-1이 실제 값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n-1을 나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표본 분산은 뭐 분산과 달리 표본의 합을 뭘로 나눠요? n-1을 나누죠. 그냥 이렇게 줄이니까 좋다 이래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얘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또 얘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되지만 아마 제 예제를 들어보고 나서 하고 나시면 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결론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네요. 아, 모평균, 전체 평균은 표본의 평균의 평균하고 똑같네요. 맞죠? 근데 표본의 분산은 여기 뭘로 나누죠? n으로 나누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분산이 작아진다. 분산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평균의 값들이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상한 값들이 사라져요. 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실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표본의 평균들도 결국 뭘 만든다? 정규분포를 만든다. 그럼 정규분포를 만든다. 뭐가 떠올라요? 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야겠구나. 그럼 또 뭐도 그려야 되죠? 표준 정규 분포, 아이고 그시버리네요. 곡선도 그려서 풀어야겠죠. 그럼 또 뭐가 생각나요? 확률은 뭐다? 면적이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표본의 크기가 고려됐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